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메이크업의 뿌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동양과 서양에 대한 역사편을 두 개로 나눠서 오늘은 동양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의 사전적인 의미, 즉 여러분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메이크업이란 단어를 찾아본다면 제작하다, 보완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 근래에는 코스메틱이란 단어들을 또 쓰기도 해요. 그만큼 코스메디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감싸다, 보기 좋게 정리하다. 화장이 색조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피부부터 보기 좋게 관리하는 코스메틱. 이제 이런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널리 통용되기도 하는데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들 다음 중 사전적 의미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을 때 제작하다, 보완하다, 완성시키다 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이거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데 자, 먼저 인간의 자기 표현과 아름다움 추구, 그리고 자기 만족, 에티켓, 개성 창출로 인한 심리 안정과 치유, 자신감 성취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심리 안정과 치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거울을 보고 싶어지고 사진 찍고 싶어지고 자신감 성취 그러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에티켓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목적들은 메이크업의 기능들과 연관이 있다 보니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메이크업의 기원설들 알아보실 건데요. 단어들이 조금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식설. 장식설 같은 경우에는 인류 최초의 화정은 장식이라는 설이 지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에 대한 기원설들이 어떻게 타고 넘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연관이 깊은 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 나가거나 뭐 어떤 거에 표현을 했을 때 몸에 치장을 하는 것 장식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메이크업이다라고 하는 장식설 그리고 종교설 종교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이 격식을 갖추는 종교적 의식 행사였어요. 그리고 악령이나 귀신 이런 걸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보호설과 약간 비슷한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귀신이나 악령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재해, 뭐 바람도 있겠고 햇볕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도 있겠고 그리고 동물, 뭐 곤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치장 자체가 보호설이다.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위장설이라고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미화설, 이성, 유인설. 자, 인간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죠. 여자는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그래서 화장은 남녀노소, 뭐 성별, 나이 상관없이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다. 타인에게 이목을 끌고 싶고, 이성을 유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성 유인설이 있고요. 신분 표시설. 이거는 계급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장식과 치장, 어떤 그림으로 인해서 표현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분 표시설인데 뭐 예를 들자면 한 부족의 우두머리는 하나 깃털을 더 꼽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띈 것들이 바로 이 신분 표시설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메이크업의 기원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장식설 어떤 뜻인지 보설 혹은 위장설로 얘기되는 건 어떤 뜻인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메이크업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 목적이랑 연관이 깊다고 했죠? 자, 장식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적 기능, 아까 에티켓 나와요. 심리적 기능,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감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음 중 메이크업의 기원 4가지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의 역사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 여러분들 전래동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래동화 때 곰과 호랑이가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뭘 먹었어요? 쑥과 마늘을 먹었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어땠어요?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으로 변했죠. 호랑이는 뛰쳐나갔고 곰은 100일 동안 참고 쑥과 마늘을 먹어가면서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쑥과 마늘도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있었죠. 자, 고대, 단군시나 나오는 이 고대는요, 어떤 흰 피부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로 넘어가면 여기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미백. 왜냐면 이때 고대 때는 전체적으로 하얀 피부, 흰 피부, 미백. 이젠 이런 거에 여성상을 꼽았었거든요. 그럼 그 도구들이 뭐냐? 그 재료들이 뭐냐? 뭐 오줌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과연 어땠을까? 이 세 개 나라는 메이크업의 특징들이 정말 다양하게 다 틀려요. 자,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벽화에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는 쌍용총 고분벽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성들은요, 볼 연지, 입술 화장이 도드라지는데 고구려 때는요, 화장 형태를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이유는 화장을 장려했어요. 화장을 좀 하고 다니렴.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연지, 입술 화장이 어떻다? 조금 붉었다. 그럼 피부는 대대로 이어내려 오겠죠? 흰 피부. 자, 백제는요, 오히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그런 만드는 정말 그런 기술들을 일본에게 많이 전파해주면서 백제 시대에 대한 부분들의 역사적인 기록들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백제는요, 시, 분, 무, 주. 분은 바르되 그래서 하얗게 했다는 거죠. 입술과 연진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백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백분 파우더를 만드는 기술력들이 대단했고요. 이래서 분은 바르되 연진을 바르지 않는 시분무주의 화장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 신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었죠. 화랑. 남성 화랑들도 여성 못지않게 귀걸이, 가락지 뭐 이렇게 치장을 많이 했고 화장을 했었어요. 물론 화랑의 목적 자체는 전쟁을 위한 부분들이었고 그걸 더욱더 용맹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들도 화장을 했지만 그 화장이 여성보다 더 화려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세 번째가 화랑이에요. 남성이고요. 화려한 치장, 장신구와 그리고 섀도우나 이런 부분들이 화려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영육 일치사상, 즉 뭐냐면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 해서 목욕 문화도 발달했고 치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정갈한 옷 매무새를 더욱더 그리고 신분에 대한 이원 화장이 자리를 잡아서 양같이 규수나 이렇게 좀 품이 있고 성품이 짙은 분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반대로 화장을 주로 하는 이런 부류들은 기생이랄지 조금 이제는 풍류를 즐기는 그런 여성들이 화장을 했죠. 그게 바로 분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분대 화장은 기생 화장들, 비분대 화장은 여엽집 화장이라고 이원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바깥 출입조차도 많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되면서 진한 화장이나 화장 자체를 천한 행위 자체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을 했다 하면 저것은 기생이야.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이야. 등등으로 간주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부류들만 조금 더 화장을 하게 됐고 그런 테크닉들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분대 화장은 기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부분들이 조선시대에 정확하게 이원화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화장품 제조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규합 총서에 써 있는데 백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자, 분꽃을 심어 그 씨앗을 그늘에 말려서 빻아서 썼는데 그게 하얀 파우더예요. 분이 되는 거고요. 연집, 홍화. 그래서 붉은 꽃잎을 갈아가지고 짜내가지고 볼연지, 입술을 칠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미안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수할 때 쓰는 그런 물이에요. 정제수와 비슷한 건데 수세미 줄기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즙을 짜내가지고 세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 화장품 제조 기술로 인해서 발달이 된 그런 기본적인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행상하는 것, 즉 화장품을 매장을 해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매분구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행상을 해서 жил머지고 가서 여염집으로 들어가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바깥 출입도 여염집 여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사고 하는 것 자체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장품 자체를 행상으로 집으로 불러와서 화장품을 사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화기 이후에 이제 뭐 일제 침략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철도도 놓여지고 신식 백화점들도 생기고 화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크림, 백분, 비누, 향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1940년대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되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에레나 크림, 바니싱 크림, 모나미 크림 이런 게 뭐냐면 다 영양 크림이에요. 이제 그렇게 영양 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대한 촉촉함을 얹어주고 그러면서 얼굴을 하얗게 하고 그리고 눈썹은 반달 모양으로 그리는 이제 색조 화장, 부분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이제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산 화장품 보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 관어 화장품이 생기는데 박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박가분이에요. 여기 종류는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해 오는 거, 청나라에 수출해 오는 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박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각 화장품 회사의 판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 엄청난 다양한 색조 화장품들이 막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색조 화장, 과한 화장에 대한 거부 화장으로 뭐 이제 입체 화장이 이제 생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어때요? 아이라이너, 인조 속눈썹, 매니큐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기도 했고 전체적인 의상까지 그래서 토탈 코디네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80년대에 이르르기 되면서 정말 화려해집니다. 왜? 컬러 TV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색조 화장에 우리 동양에게 맞는 코랄 컬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믹스메디어 영향으로 이제 전체적인 관심이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웰빙, 안티에이징, 어려지는 거, 젊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제 이런 붐이 불면서 기본적인 색조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스킨케어 이런 부분들의 유행을 끌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색조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내추럴한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동양의 역사들은 2000년대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포인트를 꼭꼭 집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외워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